1990년대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방금 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는 소식 말이에요. 패배감에 젖은 그는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재수를 해야 할지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부신 성광이 밤하늘을 가르더니 정체불명의 물체가 굉음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반응할 새도 없이 그 물체는 주인공 바로 앞 지면에 처박혔습니다. 쾅! 충격파만으로도 그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 잡초 덤불 속에 거칠게 나뒹굴었죠. 멍하고 온몸이 쑤시는 와중에도 그는 적에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들은 순식간에 미화기 물체를 포위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지자 리더의 표정이 굳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전원, 전투 준비! 바로 다음 순간 풀숲에 숨어있던 기괴한 메카 유닛 2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에서 살기를 뿜어내는 그 모습에 주인공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죠. 아니, 저게 대체 뭐란 말인가요? 분대장은 즉시 날카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팀 전체가 메카들을 향해 돌격했지만 적들의 눈에서는 불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메카가 무기를 한번 휘두르자 군인들은 마치 헝겊인형처럼 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인공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죠. 좋아요. 저 메카들이 무시무시한 건 알겠는데 잠깐만요. 군인들도 3m나 점프를 하네요. 이게 무슨 슈퍼맨 대 트랜스포머인가요? 불과 몇 초 만에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닫자 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놈들을 떼어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한 병사가 복부를 정통으로 찔리고 말았습니다. 피가 솟구치며 그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절박해진 분대장은 혼자서 돌격해 메카와 근접전을 벌였습니다. 필사적인 협공 끝에 팀은 간신히 두 메카를 갈라놓는 데 성공했지만 놈들을 상대하는 건 여전히 항몬 그 자체였습니다. 메카가 몇 번 휘두르자 대형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무모한 병사가 명령을 무시하고 메카 중 하나에게 뛰어들어 머리를 노렸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 필사적인 일격 필사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메카는 공중에서 그를 낚아치더니 헝겊인형처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 놓인 순간 다른 병사가 달려들어 메카에게 정면으로 1대1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될 리 없었죠. 몇 초 만에 그 역시 허공으로 날려보내졌는데 하필이면 그 불쌍한 병사가 떨어진 곳이 주인공이 숨어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카는 이제 레이저포를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적에 발사되고 휩쓸리게 된다면 그는 바삭하게 구워진 토스트 신세가 될 겁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 약한 우리 주인공은 도망치는 대신 이를 닥물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를 본 다른 대원들은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며 다시 돌격했습니다. 그 병사가 동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분명히 느껴졌죠. 팀은 힘을 합쳐 맹공을 퍼부었고 마침내 메카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하나가 남았지만 굳이 파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저 기체를 붙잡아두기만 하면 됐죠. 5분 뒤면 적의 비행선이 자폭 시퀀스를 가동할 테니까요. 그때 외침이 들렸습니다. 시간 다 됐다. 전환 후퇴. 눈 깜짝할 사이에 쾅! 비행선은 수천 개의 불타는 조각으로 폭발했습니다. 전둥 같은 폭발음이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충격파는 나무들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렸고 파편들이 위에서 군인들에게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폭발의 중심에서 검은색과 금빛이 섞인 물체가 튀어나와 불길한 빛을 내뿜으며 공중을 회전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금빛 물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것은 마치 놀리듯 장난스럽게 그를 피해갔습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그의 가슴으로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도듬으며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물체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굵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당장 나와! 숨어있기엔 이미 들켜버린 상황이었죠. 그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 자신이 구했던 병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인이 그를 마치 1급 기밀이라도 훔쳐본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이 꼬맹이를 입막음해야 하나? 긴장감이 트럭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좋아, 진정해. 숨을 쉬자. 하지만 그가 눈을 깜박이기도 전에 군인 중 한 명이 그를 노려보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거기 너 혹시 작은 금속 물체를 봤나? 주인공은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지금 내 몸에 들어온 그 물건을 말하는 건가? 들키면 안 돼. 한청호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긴장되는 수색이 이어졌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결국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그가 구해졌던 병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넌 보통 사람들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할 것을 목격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챙,
순식간에 한청호의 목에 칼이 겨겨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날 죽일 거였으면 진작 죽였댔지. 이렇게 폼 잡을 필요 없이 말이야. 군인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한 그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더 이상 위협하는 대신 그는 다른 길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자. 군인이 되어라. 한청호는 놀라서 눈을 깜빡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막 떨어진 시골 소년에게 입대 제안이라니 이건 인생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체들이 널브러진 전장을 바라보자 한청우의 마음속에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뜬금없이 그가 내뱉었습니다. 저기요, 군인도 월급 주나요? 준다면 전 마니아를 원해요. 분대원 전체가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군인은 그의 머리를 가볍게 때렸죠. 이 욕심쟁이 녀석. 좋아. 내가 물어는 봐주마. 하지만 월급은 장담 못한다. 한청우가 멋쩍게 감사를 표하는 사이 그 혼란스러운 사건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바로 그날 밤 펑롱아오 산의 봉우리 몇 개가 연달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죠. 용을 봉인한 산이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기묘한 외계물질, 액체금속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액체금속이 인간의 몸과 성공적으로 융합한다면 신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에너지 감흥도를 0에서 S+ 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잠에서 깬 한청우는 이 신비한 물질이 자신의 인생을 소홍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새로운 흉터들을 보며 그는 그저 어젯밤의 전투 상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여겼죠. 어머니께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넨 그는 자전거를 타고 소꿉친구 원지페이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곧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릴 거리를 60분도 안 돼서 주파해버린 겁니다. 마을 상점에 너무 빨리 도착해버렸죠. 어리둥절한 한청호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가게 할머니에게 시간을 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보다 최소한 30분은 단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페달을 빨리 밟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어젯밤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넘쳐 흐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수백 번이나 해치웠습니다. 가볍게 점프했을 뿐인데 폭이 거의 7m나 되는 개울을 뛰어넘었죠. 한청우는 경악했습니다. 잠깐, 설마 어젯밤 그 금빛 물체 때문인가? 그게 정말 나랑 융합된 거야? 생각할수록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져도 멀쩡했는데 나는 그걸 흡수했다니. 안 되겠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곧 그는 절친 원지페이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원지페이 하고 이름을 부르려던 찰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녀석은 이미 거기에 와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원지페이 역시 입대할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청우는 씩 웃으며 폭탄 선언을 했죠. 형제여, 나도 입대한다. 그리고 당연히 허세 좀 부려야겠죠. 너 믿기 힘들겠지만 나 사실 군대 고위 장교를 만났어. 한청우는 친구의 등을 찰싹 때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네 집안이 돈은 많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두 사람은 진짜 형제처럼 수다를 떨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막 헤어지려던 찰나 험악하게 생긴 오프로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한청우의 자전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간신히 땅에 머리를 박는 참사를 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차는 그의 바로 앞에서 끼익 하고 멈춰섰습니다. 화가 난 한청우는 욕설을 퍼부으려고 입을 열었지만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바로 전날 만났던 그 미소 짓는 팀장 라오였으니까요. 남자는 껄껄 웃었습니다. 또 너냐? 여전히 사고뭉치처럼 생겼군. 한청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원지페이가 달려와 그들 옆에 섰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한청우이라면 말이죠. 제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원지페이가 말을 더 잇기도 전에 한청우가 팔을 벌려 그를 막아섰습니다. 넌 빠져. 내가 입대하는 건 라오 아저씨가 힘 좀 써줘서 그런 것뿐이야. 그 말을 들은 원지페이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각 잡힌 경례로 장교를 예우했습니다. 그는 이 틈을 타 한청우가 어느 부대로 가는지 슬쩍 물어보려 했죠. 하지만 한청우가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꺼져. 말했잖아. 너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사실 한청우는 친구를 보호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원지페이가 같은 위험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군사 기밀이라는 핑계로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잠시 후 라오 팀장은 한청우를 데리고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지직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른 목골 비행선이 보급소에 착륙했다. 760 분대가 교전 중이다. 알겠다. 라오는 즉시 대답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은 전속력으로 언덕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라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전술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갖춘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이 하얀 버튼만 누르면 난 깨어날 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몸에서 격렬한 스파크가 튀더니 다음 순간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총호는 멍하니 서 있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친 듯이 찾은 끝에 라우의 벨트에서 하얀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라우의 눈이 번쩍 뜨이며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는 한청우에게 짧게 경고했습니다. 이곳은 위험해, 숨을 곳을 찾아. 그러고는 혼자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한청우는 근소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덤불 사이로 엿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목숨을 건 잔혹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라우는 한청우를 돌아보며 경고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기절하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치열한 싸움 끝에 군인 중 한 명이 큰 타격을 입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어디였을까요? 또다시 한총우 바로 앞이었습니다. 한총우는 심각하게 신음했죠.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올려다보니 위험해 보이는 인물들이 여전히 절벽 위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확인 사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돌려 아주르 진영의 라오팀을 사냥하러 사라졌죠. 그런데 한청우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군인이 눈을 부릅뜨고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이 맺혀 죽은 걸까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군인의 장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있는 휘장을요. 라오의 제복이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잠깐, 이 사람 우리 편이었어? 망설임 없이 한청우는 쓰러진 군인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빛나는 기이한 에너지 코어를 찾아냈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가설을 하나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손끝이 에너지 코어에 닿는 순간 예상대로 그의 뼈가 움직이며 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성난 파도처럼 혈관을 타고 솟구쳤습니다. 유전자가 재배열되고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삐 하는 부드러운 알림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말로 흡수가 가능하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업그레이드된 힘에 고무된 한청우는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양쪽이 절벽으로 막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크게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청우는 조심스러운 걸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위에 있는 적들이 나뭇가지 밟는 소리를 들으면 끝장입니다. 탈출로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죽은 군인의 장비에서 단검을 꺼내 절벽에 꽂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꽉 움켜쥐며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적 2명을 발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전투 슈트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오가 했던 말을 즉시 떠올렸습니다. 슈트 없이는 나도 칼 한 방이면 죽을 수 있다. 망설일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한청우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적의 목을 단검으로 긋고 곧바로 두 번째 적의 두개골에 칼을 꽂아 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빨랐고 치명적이었으며 냉혹했습니다. 난생 처음 한청우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전율. 그리고 공허함이 뒤섞인 불안한 감정이었죠. 살인을 저지른 후 정신을 잃을까 두려워 그는 근처 개울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평정심을 되찾은 그는 다시 두 시체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들의 몸에서 에너지 코어를 흡수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라우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시나 떨어진 시골 꼬맹이가 훈련받은 요원 둘을 죽이고 그 힘을 흡수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는 아까 그 전사한 군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단검을 남자의 가슴에 올려놓고 존경을 담아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부드럽고 감사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편히 쉬세요. 한청우에게 특별한 기술은 별로 없었지만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건 매복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한 번 안 내고 몇 시간이고 숨어 있을 수 있었죠. 한청우는 정말 완벽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련한 현장 베테랑인 라오조차 그를 먼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라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일어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해 뜰 때까지 거기 박혀있을 뻔했습니다. 라오는 오른손을 내밀어 손목에 있는 특별한 심볼을 보여주었습니다. 빛나는 태양 모양이었죠. 잘 들어라. 나랑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이 널 멈춰 세우면 이 마크를 보여줘. 하지만 심볼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평범한 민간인 행세를 해라. 알겠나? 그 순간 한청우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까 그 두 놈은 확실히 적이었습니다. 라오가 마침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 반하는 파벌이다. 극도로 위험하니 절대 방심하지 마라.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한편 아주르 연합에 숨겨진 예비기지 700구역 깊숙한 곳에서 한 병사가 복도를 급히 뛰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다급함이 묻어났죠. 그는 3명의 지휘관 앞에 서서 침통하게 보고했습니다. 샤우가 전사했습니다.
병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샤오의 시신 근처 언덕 너머에서 숙청파벌의 시체 2구도 발견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볼 때 숙청파벌이 샤오를 살해한 뒤 누군가에게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말을 하며 원격 기폭 장치를 꺼냈습니다. 장교들은 즉시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아까 다지안을 수거해 돌아오던 중 경로를 따라 고성능 폭발 주례밭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폭장치가 그 두 숙청파벌대원의 시체에서 나왔습니다. 즉 단독으로 행동한 누군가가 대학살을 막고 63명의 아주르 병사를 구했다는 뜻입니다. 선임 장교 중 한 명이 굳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첫째, 모든 추가 정보를 차단한다. 둘째, 예비기지의 즉각적인 철수를 시작한다. 셋째, 지휘체계를 건너뛰고 군사령부에 직접 보고한다. 넷째, 조사를 계속한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장교는 오른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에게 경례!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정자세로 깊은 존경을 담아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편 저 아래 계곡에서 한청우는 난데없이 재채기를 했습니다. 훌쩍거리며 장작을 패던 그가 중얼거렸죠. 아이씨, 구당에 너무 오래 있어서 감기 걸렸나? 아니면 누가 내 뒷담화를 하나?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한청우는 마당에서 여전히 장작을 패며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오프로드 차량이 다시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라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보수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6천 유안이라는 돈을 보고도 한청호 부모님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죠. 한청우의 부모님은 이미 큰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입대도 하기 전에 이렇게 큰 돈을 보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죠.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막내 아들마저 그 위험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그들은 즉시 도움을 돌려주려 하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애는 이런 거 할 애가 아닙니다.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걸 엿듣고 있던 한청우가 재빨리 끼어들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그냥 문화장교로 가서 글 쓰고 선전 활동이나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건 전혀 없어요. 라오에게 눈짓으로 확인을 받고 묵묵부답의 끄덕임을 얻어내자 부모님은 마침내 안심했습니다. 기차역 승강장에서 어머니는 그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은팔찌를 건넸습니다. 이건 미래의 내 아내를 위한 거야.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면 잽싸게 손목에 채워줘라. 다른 놈이 채가기 전에 말이야.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한청호는 미스터리한 기차칸에 올랐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긴장된 얼굴과 지친 눈빛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그들도 자신처럼 거대한 인물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부모님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조용하고 짧은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하고도 약간 짜증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래? 벌써 엄마 아빠 보고 싶냐? 네, 다름 아닌 원지페이였습니다. 한청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작 이게 뭐야? 이 녀석이 어떻게 같은 칸에 탄 거죠? 알고 보니 조금 전 기차역에서 원지페이가 우연히 한청우를 발견했고 호기심이 발동해 몰래 따라왔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근처에 있던 한 소년이 무심코 대답하며 아주르 연합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원지페이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했습니다. 아주르? 뭐라고요? 하지만 한청우는 즉시 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안 좋아. 망설임 없이 그는 원지페이의 손목을 잡고 객차 출구 쪽으로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문에 다다르자 거기엔 팔짱을 낀 라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한청우에게 차분하고 모든 걸 안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청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망했다. 딱 걸렸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원지페이는 여전히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라우 아저씨 아니에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꼬일 것을 직감한 한충우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실수로 들어온 거예요. 민감한 얘기 듣기 전에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요? 라오는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칸에 발을 들인 이상 네 사람이다. 환물은 없다. 한청우는 여전히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원지페이의 저 바보 같은 웃음을 보자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 됐어. 이 녀석은 끝났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긴 통제구역이고 경비병들도 있었잖아요. 한청우는 라오에게 따졌습니다. 입구에 경비가 있었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라오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경배 근무 태만이었지. 그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어. 늙은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이 시점에서 한청우는 이 교활한 베테랑은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라오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씩 웃으며 두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눈 산적 같은 기질이 있고 쟤는 깡이 있어. 너희 둘은 군대가 딱 좋아하는 난장판 스타일이야. 할 말을 잃은 한청우는 패배감에 젖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승객 몇 명이 원지페이에게 다지안, 즉 정찰을 위해 지구로 보내진 외계 메카 유닛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칼도 총알도 안 통하고 심지어 화약을 연료로 흡수해. 원지페이는 박장대소했습니다. 에이, 진심이에요. 무슨 공상과학 소설을 쓰시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진짜야. 원지페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얼어붙었고 그는 창백해진 채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원지페이가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음을 내는 기차에서 꼬박 3일을 보낸 후 그들은 마침내 아주르 연합 제9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건장한 대머리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교관, 모든 신병의 훈련을 책임지는 호랑이 교관이었죠. 그는 긴 말 없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가서 밥 먹어. 훈련은 내일 아침부터다. 울타리 밖에서 나오는 사악한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혼자 킬킬거렸습니다. 한청우 녀석, 이제 지옥을 맛보겠구만. 한청우와 원지페이는 배정받은 기숙사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어색한 자기소개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내키지 않아 했고 아마 원지페이만이 평생지기를 만드는 것처럼 미소를 날리며 열정적이었죠. 수다는 금세 시끄러워졌고 목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들이 갓 들어온 신병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죠. 한편 기숙사 밖에는 장교관이 뒷짐을 진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이 시끄러운 무리에게 지옥불을 내릴 준비를 하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신병들은 너무 건방졌습니다. 캠프 첫날 밤부터 그 무서운 대머리 교관의 심기를 건드렸는데도 눈치조차 못 채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꽝!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기숙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장교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너희 얼간이들은 여기가 어딘지 알기나 해?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바로 그때 원지페이가 말대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교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지페이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킁! 원지페이는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져 멍하니 있었습니다. 장교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1호실, 연병장으로 집합. 지금 당장 100바퀴다. 늦는 놈은 2배다. 그들이 얼마나 달렸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분대원들은 완전히 탈진했고 몇몇은 달리다 쓰러지거나 극심한 피로에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청우는 100바퀴를 돌고도 숨조차 차지 않았지만 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바닥에 쓰러져 끙끙 앓으며 똑같이 지친 척 연기했죠. 그때 대머리 교관이 살기어린 눈빛으로 원지페이를 쏘아봤습니다. 거대한 손이 뻗어나오더니 순식간에 원지페이의 멱살을 잡고 허공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네가 그 구제불능이냐? 여기가 장난하는 곳인 줄 알아? 그따위 태도로 팀원들 다 죽일 셈이냐? 좋아, 나는 나고자입니다 라고 10번 외치면 기숙사로 보내주마. 하지만 원지페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교관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옆에 있던 루오 샤오엔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루오는 우렁차게 10번을 복창했습니다. 나는 나고자입니다. 나는 나고자입니다. 그 모습에 교관은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했습니다. 교관은 숨을 헐떡이는 신병들을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기회를 한번 주지. 나한테 한 대라도 유효타를 먹이는 놈이 있다면 오늘 벌칙은 여기서 끝이다. 몇 분 만에 연병장 주변은 팔짱을 끼고 낄낄거리는 베테랑 병사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들도 다 겪었던 일이고 이제 신병들이 고통받는 걸 구경할 차례였으니까요. 손목을 까딱하며 교관은 목봉 하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날 한 대만 때려봐. 그럼 일찍 재워주지. 간단하지? 양칭바이가 즉시 지원해서 나섰지만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교관이 다리를 걸어 감자자루처럼 쓰러뜨렸습니다. 다음은 루오 샤오엔이 물러서지 않고 나섰습니다. 그가 자세를 잡자마자 교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호, 서양 펜싱인가? 하지만 몇 초 뒤 루오 역시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졌습니다. 자존심과 착각에 불타오른 원지페이가 다음 타자로 돌격했지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날아가 버렸죠. 한편 뒤에서 조용히 분노를 사귀던 한청우는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교관이 내밀고 있는 목봉을 노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목봉을 낚아챈 그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관이 늘 하던 조롱을 끝내기도 전에 퍽! 목봉이 교관의 이마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고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관의 이마에 커다란 혹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원지페이는 기절할듯이 웃어젖혔습니다. 코미디 쇼보다 훨씬 웃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 방이 공식적으로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교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한청우와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었지만 부딪힐수록 교관이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한청우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모든 공격이 허무하게 빗나갔습니다. 늙은 여우 같은 교관은 그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교관은 휘두르는 한청우의 목봉 손잡이를 처받쳤습니다. 재빠른 후리기 한 방으로 한청우를 수십 미터나 날려버려 모래 구덩이에 처박히게 만들었습니다. 거칠긴 했지만 교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툴툴거리며 손을 흔들었죠. 가서 자라. 한편 울타리 밖에서는 한 금발 소녀가 그 녀석을 지켜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쟤 내 남자로 만들어야겠어. 다음 날 식사 시간이 되었고 신병들도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죠. 접시 위에 놓인 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붉은 생고기 덩어리였습니다. 신병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린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바로 그때 목발을 짚은 외다리 요리사가 아무 말 없이 절뚝거리며 그들에게 다가왔어. 그는 소고기 덩어리를 덥석 집어들더니 우적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베어물었지. 입안 가득 고기를 씹으며 그가 비웃듯 말했어. 고기를 못 먹겠다고? 그럼 여기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따위 정신머리로 군인이 되겠다고? 외다리 주방장은 생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꿀꺽 삼키더니 무심하게 다른 고기 덩어리를 집어 옆으로 휙 던졌어. 그 고기는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검은 개 입속으로 정합히 골인했지.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어. 너희들은 개만도 못해. 먹든지 아니면 당장 꺼져. 신병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어. 알고 보니 이곳은 교관만 악마인 게 아니라 요리사까지 공인된 미치광이었던 거야.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고참 병사들이 어슬렁거하면 들어왔어. 입이 귀에 걸릴 듯 씩 웃는 게 딱 봐도 신병들을 놀려먹고 고기 좀 뺏어 먹으려고 온 모였지. 하지만 한싱위는 망설이지 않았어. 그는 고기 한 점을 집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씹기 시작했어. 마치 고급 스테이크라도 되는 양 먹어치우는 그 모습에 원지의 페이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지. 누군가 첫 입을 떼는 걸 보자 나머지 신병들도 결국 포기하고 고기를 입에 넣기 시작했어. 솔직히 인정하자면 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힘도 없을 테니까 말이야. 결국 신병들은 헛구역질과 신음, 온갖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억지로 생고기를 목구멍으로 넘겼어. 옆에서 지켜보던 고참들은 낄낄거리며 비웃었지. 첫 식사의 트라우마란. 그리고 놀랍게도 올드건이라 불리는 그 요리사는 여전히 묘하게 사람 화를 돋우는 에너지가 넘쳤어. 베테랑 병사 2명이 근처에 서서 그 악명 높은 요리사의 과거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지. 알고 보니 외다리 주방장 군과 대머리 교관 정다원은 한때 제구부대의 전설적인 엘리트 팀 소속이었대. 하지만 지금은 서로 거의 말도 안 섞는 사이라나 봐. 소문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임무 중에 장이 무모하게 명령을 어기고 돌진하다가 대지안에게 매복 공격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들의 대장은 그를 구하려다 전사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변해버린 거지. 식사가 끝난 후 신병들은 부대의 메인 강당으로 몰려갔어. 그곳의 정중앙에는 후아이핑이라는 키 큰 장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신병들의 멘토이자 훈련 고문이었지. 그는 거두절미하고 스크린을 두드리며 대지한 종족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어. 영상 속에는 면도날 같은 머리를 하고 번개처럼 빠른 외계 괴물들이 재래식 무기를 튕겨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어. 후하이핑이 말했듯 우리에게도 비장의 타드가 있으니까. 그건 바로 에너지 기반의 자기압금 동력 기어 시스템 1세대 3D 전술 기동장치였어. 이 장비들은 에너지를 신체로 직접 전달하고 자석을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지. 이제 인간도 그 괴물들의 가시를 잘라낼 수 있게 된 거야. 세대가 거듭될수록 시스템은 다루기 쉬워졌고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졌어. 시범을 위해 그는 엘리트 타격대의 영상을 틀었어. 그들은 단순히 치명적인 수준을 넘어서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보였지. 그들에게 대제안과의 싸움은 가벼운 몸풀기처럼 보였어. 심지어 혼자서도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괴물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지켜보던 신병들은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어. 의욕이 활활 타올랐지. 개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 대지안이 그렇게 위협적이라면 왜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싸우지 않는 겁니까? 후아이핑은 차분하게 대답했어. 그들이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백 년 뒤일 수도 수천 년 뒤일 수도 있어. 에너지와 자석 자원이 워낙 희귀해서 지금 당장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그는 화제를 돌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 아주르 연합에서는 사랑이 예상보다 빨리 꼽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무대 위에 침울한 장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에게는 예전에 이웃에 살던 서너 살 연상의 누나가 있었대. 그들은 함께 자라고 훈련받았지만 잠시 떨어져 지내야 했어. 그러다 운명이 그들을 다시 아주르 연합으로 이끌었지. 하지만 비극이 닥쳤어. 그녀는 임무 수행 중에 전사하고 말았지. 그가 그녀의 유구를 뿌린 다음 날 그녀가 죽기 전에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 편지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어. 우리가 아이를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가 끝날 무렵 강당은 훌쩍거리는 소리와 조용한 흐느낌으로 가득 찼지. 오직 한식위만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남아있었어. 이거 그냥 감성팔이 아니야? 하지만 장교의 표정을 본 순간 그는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았어. 장교는 무거운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지. 사랑은 미래의 너희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미래의 너희를 남겨두고 떠날 수도 있다. 한편 한식위의 기숙사 안에서는 한 여군이 샤워를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들은 기숙사로 돌아오고 있었고 말이야. 기숙사 입구에 뭔가 막혀있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원재페이였어.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 금발의 미녀가 안에서 태연하게 머리를 감고 있었거든. 그녀가 고개를 들자 물방울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모습은 순식간에 모두를 홀려버렸지. 뒤따라오던 신병들은 호르몬이 폭발하며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반팔 셔츠를 벗어던졌고 타이트한 스포츠 브라만 입은 모습이 드러났지.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린 채 쳐다봤어. 시간은 거의 멈춘 것 같았지. 머리를 말리던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어. 더 보고 싶어. 그럼 다가오는 분대 대항전에서 1등 해보시던가.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이 금발의 미녀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게틀링건을 들어올린 거야. 원지페이와 아이들은 거의 지릴 뻔했지. 이 여자 지금 진심인가? 한식류조차 어리동절했어. 잠깐, 총알은 대지안한테 안 통한다고 하지 않았나? 저게 무슨 소령이 있다는 거야. 알고 보니 그녀의 이름은 밀라초였고 그들의 직속 상관이었어. 그녀의 손에 들린 기관총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지. 그녀는 예전에 대지안의 습격 속에서 그 무기로 동료들을 구한 적이 있었거든. 짧은 소개가 끝난 뒤 그녀는 쿨하게 뒤돌아서 훈련장으로 돌아갔어. 한편 그녀의 동료 여군 장교는 너무 웃겨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었지. 세상에 부대장이 신병들 동기부여하겠다고 미인계를 쓰다니. 사실 밀라의 보상은 동기부여를 위한 낚시나 다름없었으니까. 분대를 휘어잡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그게 아주 제대로 먹혀들었지. 3명의 남정네들은 이제 1등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불타올라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의 기숙사는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벌써 2점이나 감점당했어. 시작부터 꼬인 거지. 그리고 역시나 사고뭉치 원지의 페이가 또 일을 저질렀어. 식당에서 생고기를 훔쳐다가 햇볕에 구워 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는 현장에서 딱 걸려버렸고 팀은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점수를 잃고 말았지. 그 후 몇 달 동안 그들은 매일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어. 젠장, 적어도 근육 좀 붙은 건 건졌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한식위가 소고기 스트 냄새를 맡았어. 순식간에 기숙사 전체가 벌떡 일어났지. 한밤의 미션, 고기를 확보하라. 하지만 식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앞쪽에 모여있는 수상한 그림자들을 발견했어. 자세히 보니 전부 자기네 분대원들이어서 설상가상으로 지휘통제실 불빛 아래서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지. 느낌이 좋지 않았어. 그래도 그들은 전진했고 한밤의 만찬을 꿈꾸며 서쪽 구역 제2식당으로 몰래 잠입했어.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식당 입구를 보며 아무도 먼저 발을 떼지 못했지. 아무도 희생양인 멍청이가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한 녀석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튀어나갔어. 그 녀석이 미친 듯이 문을 향해 질주하자 그게 신호탄이 되었지. 그 행동은 거대한 떼거지의 돌진을 유발했어. 신병들은 고기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선착순인 거야. 선두주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두 주먹을 지켜들면 소리쳤어. 승리는 나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고 얼굴은 혼란과 공포로 일그러졌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손이 튀어나오더니 쾅! 그는 바닥에 처박혔어. 단 한 방의 펀치와 함께 불이 켜졌지. 그곳에는 외다리 주방장이 서 있었고 팔짱을 낀 창 기다리던 베테랑 병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어. 그 순간 신병들은 자신들이 함정의 제발로 걸어들어왔다는 걸 깨달았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주방장이 호통졌지. 어딜 도망가. 너희 얼굴 다 봤다. 그냥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나? 그걸로 끝이었어. 몇 주 동안 억눌려왔던 좌절감이 폭발했지. 하루 종일 얻어터지고 이제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는 겁니까? 우리가 군인입니까? 아니면 야만인입니까? 하지만 주방장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 야만인? 꿈도 크군. 너희는 그럴 자격도 없어. 빌어먹을 약해 빠진 녀석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어. 신병들이 한 목소리로 포효했지. 우린 약하지 않아. 한편 창밖에서는 장교 명명이 이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들은 이 행사를 고기 약탈의 밤이라고 부르더군. 한 명이 중얼거렸어. 저항에 대해 뭔가 배우길 바라야지. 명령만 따를 줄 아는 군인은 대지안을 상대로 1초도 못 버틸 테니까. 다른 녀석들이 소리 지르는 동안 한신유의 분대는 부엌 뒤쪽에서 조용히 재정비를 시작했어. 움직임을 보니 뭔가 제대로 한 건 하려는 게 분명했지. 한 베테랑이 씩 웃으며 도발했어. 고기를 보내? 그럼 주먹으로 쟁취해봐라.
신병 몇 명이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힘도 못 쓰고 나가떨어졌어. 하지만 그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지. 에라 모르겠다. 다 같이 덤벼. 창문에서 지켜보던 대머리 교관이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 저 녀석들 진짜 미쳤구만. 대머리 교관은 인상을 찌푸렸어. 뭔가 이상했거든. 한싱위 분대가 구석에 웅크린 채 속닥거리며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 한싱위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지. 내가 또 총대를 매야겠네. 좋아, 잘 봐라. 예고도 없이 그는 앞을 노려보더니 총알처럼 튀어나갔어. 다들 그가 도망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아니었어. 그의 진짜 목표는 메인 전원 스위치였지. 탁! 모든 불이 꺼지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어. 마스크를 벗어던진 그의 눈이 포식자처럼 번뜩였지. 뭘 기다려? 먹고 싶으면 싸워. 신병들은 야생동물처럼 돌변해서 굶주린 늑대 떼마냥 음식을 향해 돌진했어. 베테랑들은 당황해서 얼마 남지 않은 고기를 지키려고 허둥지둥 막아섰지. 아수라장이 펼쳐졌어. 주먹이 오가고 냄비가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세기의 고기쟁탈전이 시작된 거야.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지. 한 베테랑이 주동자를 잡으려고 배전반 쪽으로 달려갔지만 손을 대는 순간 찌릿! 전기가 흐르면서 그는 인간 피레침 신세가 되어버렸어. 그는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쓰러졌는데 묘하게 구운 고기 냄새가 났지. 한편 진짜 범인인 한싱위는 고장난 차단기를 멋지게 옆으로 집어던졌어. 임무 완료. 그는 웅크린 채 목표 지점을 주시하며 기다렸어. 바로 지금이야. 쾅!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굶주린 신병들이 전쟁의 신처럼 소리를 지르며 들이닥쳤어. 소고기다! 베테랑들은 방어벽을 쳤어. 이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고기니까. 난장판. 밖에서 최후의 결전이 시작됐어. 교관들조차 혀를 내둘렀지. 그래, 제구 구역에 고기 스튜 나오는 날은 항상 시끄럽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거 함께였어.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운 좋으면 한 입 먹는 거고 재수 없으면 주먹만만 보는 거지. 어쨌든 멀쩡하게 걸어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베테랑들은 씩 웃으며 손가락 관절을 꺾었지. 귀여운 신병놈들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소고기를 향한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어. 신병 대 베테랑. 봐주는 건 없다. 한싱위는 몸을 날려 2단 접차기를 날리며 혼란 속에 길을 텄어. 그 매끄러운 동작 한 번으로 그는 냄비에서 가장 큰 고기 덩어리를 낚아챘지. 마치 적의 깃발을 쟁취하듯이 말이야. 하지만 고참들도 물러서지 않았어. 그들은 필사적으로 달려들며 전리품을 내주지 않으려고 발악했지. 신병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움켜쥐고 튀었어. 고기 덩어리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도망쳤지. 멀리서 지켜보던 교관들의 표정도 긴장감으로 굳어졌어. 저 중에서 진짜 먹는 놈이 나오긴 할까? 풍미 가득하고 기름진 고기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 전장은 이제 승리의 냄새로 진동했지. 한싱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는 고기 한 점을 뜯어내어 힘껏 베어 물었지. 눈이 번쩍 뜨였어. 젠장, 목숨 걸만하네. 그 한 입은 순수한 행복 그 자체였어. 한싱위는 영혼이 승천하는 기분을 느꼈지. 주변의 신병들은 달리면서 동시에 씹어대고 있었어. 그들의 얼굴은 기름진 기쁨으로 범벅이 되었지. 고기를 못 잡은 불운한 녀석들은 친구 손가락에 묻은 고기 국물이라도 핥으며 아쉬움을 달랬어. 절박한 순간이었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어. 몇 분도 안 돼서 무장한 식당 경비병들이 들이닥쳤거든. 신병들은 깜짝 놀란 쥐새끼들처럼 기숙사로 허둥지둥 도망쳤어. 베테랑들은 패배감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지. 믿을 수가 없군. 올해는 우리가 지다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당연히 며칠 만에 전설은 왜곡되었지. 신병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베테랑을 요리해 먹었고 맛을 내려고 전기구이까지 했다는 거야. 이 이야기가 제구 연대장 리왕샹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분노로 폭발했어. 지금부터 저 녀석들에게 고기는 절대 금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튜는 원래 포상으로 준비된 거였는데 누가 알았겠어. 애들이 폭동 모드로 돌변할 줄이야. 연구 노트에 적힌 이론들 말인데 그게 진짜인지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한 과학자가 소름 끼치는 한 줄을 휘갈겼었지. 원시적일수록 원초적 에너지에 더 가깝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문장 끝에 마침표는 지워지고 물음표로 박혀 있었어. 그래서 에너지 보정 테스트를 받기 전에는 신병들이 고기를 먹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던 거야. 하지만 한싱위는 그는 여전히 소고기가 주는 황홀경에 빠져서 무슨 일이 닥쳐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 갑자기 슝! 검은 옷을 입은 형체가 그림자처럼 하늘에서 떨어져서 칼을 든 난자는 한싱위에게 칼끝을 켜놓으며 말했지. 내놔. 신병들은 입을 떡 벌리고 얼어붙었어. 잠깐, 뭐라고? 무장까지 했잖아. 고기 한 점 때문에 이 난리를 친다고? 하지만 한싱위는 굴하지 않고 버텼어. 싫은데 못 줘! 그러더니 쾅! 그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뒤돌아 전력 질주했어.
그는 고기 전리품을 들고 기숙사로 직행하려 했지만 갑옷을 입은 베테랑들이 그를 뒤쫓았어. 그들은 마치 사냥개 같았지. 빠르고 맹렬하고 화가 잔뜩 나 있었어. 단 몇 차 만에 귀중한 고기는 한싱위의 손에서 깨끗하게 강탈당했지. 교관들은 지긋지긋하다는 듯 명령을 내렸어. 전원 씻고 취침해! 신병들이 사라지자 베테랑들은 그들만의 자축 파티를 시작했어. 백주와 뜨끈한 소고기, 그들에게는 이게 1년 중 최고의 식사였지. 그들이 힘들게 얻은 만찬을 즐기려고 자리를 잡았을 때 갑자기 한 신병이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어. 베테랑들은 즉시 일어서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지. 너도 고기 훔치러 왔냐? 신병은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어. 아니요, 늦잠을 자서요. 룸메이트가 밤에 고기 세일을 한다길래 구경이나 할까 했죠. 난장판이 된 주변을 둘러보며 그가 천진난만하게 덧붙였어. 파티는 끝난 모양이네요. 베테랑들은 그가 조용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신병이 몸을 날려 테이블 위에 마지막 고기 한 점을 낚아챘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더니 이내 폭발했지. 베테랑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 그들의 감각은 여전히 날카로웠지. 순식간에 베테랑들이 신병을 포위했어. 깔끔한 발차기 한 방이 그를 날려버렸어. 퍽! 그리고 고기는 매끄러운 동작으로 다시 회수되었지. 하지만 그 순간 베테랑들조차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 방금 그 녀석 대체 누구야?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사실 이 소위 고기 약탈의 밤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게 아니었어. 그건 전통이었지. 이 밤만큼은 베테랑들이 신병들을 괴롭힐 암묵적인 권리가 있었어. 왜냐하면 그들도 한때는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술기운을 빌려 그들은 전쟁 이야기를 나누고 먼저 간 전우들을 추억했어. 건배 중에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 뜨거운 가슴과 큰 목소리로 그들은 옛 군가를 불렀어. 거칠고 강력하고 저항적인 노래를. 그리고 그 전투에 찌든 노래들 아래서 그들은 서서히 잠이 들었어. 하지만 캠프의 어두운 구석에서 한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 라오두이였어.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지. 바로 그때 라오두이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문을 열어보니 얼음, 대장이 서 있었어. 라오두이는 흠칫 놀라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지. 다행히 대장은 술 2병을 들어 보였어. 긴장 풀게 한잔하지.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병을 따고 조용한 심야 대화를 시작했어. 그러다 대장이 무심하게 말폭탄을 던졌지. 말해봐. 돼지 안에 죽인 것 말고 혹시 다른 사람도 죽였나? 라우뚜이는 사례가 들릴 뻔했어. 네? 말도 안 됩니다. 전 그 싸움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정면으로 공격받아서 간이 튀어나올 뻔했고 피를 몇 시간이나 흘렸다고요.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오늘 우리 대원 중 한 명이 죽었네. 그냥 확인하는 거야. 그날 자네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나? 라오두이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 가슴이 철렁했지. 설마 그 꼬맹이 짓은 아니겠지. 라오두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 신병을 한 명 보긴 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요. 대장은 인상을 찌푸렸어. 19살짜리 신병이라고? 젠7 헬파이어 슈트를 입은 엘리트 전사 2명을 쓰러뜨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라오두이는 주장했어.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달라요. 순근제주가 기가 막히고 제 목숨도 구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시민은 악몽을 꾸다 벌떡 일어났어. 대충 씻은 뒤 신병들은 일일 훈련을 위해 집합했지. 복도에서 그들은 눈부신 분대장 밀라 초대위와 마주쳤어. 그녀는 평소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뜻밖의 발표를 했지. 너희 성적 점수는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어젯밤 고기 약탈 덕분에 13점이나 올랐어. 신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 잠깐, 고기를 훔쳤는데 점수가 오른다고? 이거 분명 히든 퀘스트 보상인 게 틀림없어. 한싱이가 기뻐하며 돌아서려던 찰나 누군가 불렀어. 한싱이, 당장 밖으로 나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싱이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 그 앞에는 정복을 갖춰 입은 고위장교가 앉아 있었는데 딱 봐도 거물급이었지. 바로 연대장 본인이었어. 그는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한싱위를 노려보고 있었지. 그 옆에는 엄격한 표정의 여성 감찰관이 서 있었는데 그녀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 1990년 8월 13일 저녁. 정확히 어디에 있었나? 한싱위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 젠장, 그 일이 정말 들통난 건다. 그는 말을 더듬었어. 저는 도랑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억이 좀 흐릿해서요. 감찰관의 말투가 차가워졌어. 흐릿하더라. 하지만 사람을 죽인 건 꽤 선명할 텐데 안 그런가? 한싱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 네, 그 부분은 기억납니다.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 한싱위가 계속했지. 2명을 죽였습니다. 몰래 다가가서 뒤에서 처리했죠. 한싱위는 무기에 대해서도 설명했어.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시신에서 컴뱃 나이프와 단검을 챙겼고요. 한 놈은 뒤통수를 찔렀고 다른 놈은 목을 관통했습니다.
한싱위가 몰랐던 건 연대장이 이미 이 신문을 미리 계획했다는 거야. 이건 사소한 공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세부 사항이 일치해야 했거든. 거짓 공로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어. 그래서 그를 흔들어 놓을 계획이었던 거지. 훈련도 안 받은 신병이 엘리트 군인을 죽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한싱위는 침착했어. 2명은 제가 죽였지만 3번째 놈은 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 만약 그가 정말 그 모든 일을 해냈다면 왜 라우드이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한식민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 솔직히 라우 대장님은 좀 감정 기복이 심하신 것 같아서요. 은혜를 모르는 분일 수도 있고요.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라우드이는 거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지. 이 맹랑한 자식이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반면 연대장은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감탄했어. 한싱위가 전투 상황을 분석하는 방식이 정확하고 침착했거든. 이 녀석 잠재력이 있어. 테스트가 끝나자 연대장은 앞으로 나서서 한싱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 잘했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 한싱위가 나간 후 연대장은 분대장들에게 돌아섰지. 저 녀석을 예의주시해라. 원초적 에너지 테스트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밖에서는 원지의 폐위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 왜 아직 안 나오는 거지? 설마 체포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바로 그때 대머리 교관장이 글을 발견했어. 읽어봐라. 원지의 폐위. 따라와. 위험을 감지한 원이 도망치려 했지만 우렁찬 호통 소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 명령 불복종은 용납 안 한다. 그는 사무실로 끌려가면서 호된 꾸지람을 각오했어. 하지만 대신 향긋한 양념 두부 간식 봉지가 그에게 날아왔지. 원의 눈이 별처럼 빛났어. 그는 보물이라도 얻은 듯 간식을 끌어안았어. 하지만 그 순간을 즐기기도 전에 장교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 모든 신병은 지금 당장 훈련장으로 집합! 장교관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엄포를 놓았어. 규칙 위반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 몸수색 실시! 원지의 폐위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 지금 장난해. 교관이 비웃으며 덧붙였지. 음식을 숨기다 걸린 놈은 오늘 실전 훈련의 타겟이 된다. 그는 원에게 다가가 물었어. 자, 순순히 내놓을래? 아니면 내가 직접 뒤져볼까? 원은 과장되게 팔을 벌리며 말했지. 뒤져보시죠, 코치님. 전 숨길 게 없습니다. 철저한 검사 후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부스러기 하나조차 없었지. 알고 보니 원이 그 두부 간식을 장교관 사무실 쓰레기통에 몰래 버린 거였어. 그는 뻔뻔하게 농담까지 던졌지. 교관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남들이 고통받게 하지 말라고요. 교관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어. 자신의 함정에 자기가 걸려든 꼴이 됐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가 소리쳤어. 좋아, 11호 기숙사. 너희가 오늘 타겟이다. 또다시 원지의 폐인의 분대가 독박을 쓰게 되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어. 또 우리야? 진심? 그렇게 그들은 부대 전체에 살아있는 샌드백 신세가 되고 말았지. 3시간 동안 이어진 무자비한 훈련 끝에 기숙사의 5남자는 완전히 뻗어버렸어.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 장교관은 어쩔 수 없이 들것을 불러 그들을 의무실로 실어날라야 했어. 한편 그들의 분대장인 밀라 초대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수를 후루룩 들이키고 있었지. 그녀는 알고 있었어. 전투 훈련 첫날 테스트 타겟이 되는 분대는 보통 교관이 남몰래 가장 아끼는 녀석들이라는 걸.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형편없었지? 그녀가 중얼거렸어. 어제는 괜찮았는데. 잠깐, 일부러 망친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그녀는 당황했어. 나중에 나를 분대장으로 안 뽑으면 어떡하지? 그녀는 대책이 필요했어. 다시 의무실로 돌아가 보자. 한싱이는 병원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낄낄거리고 있어서. 솔까, 꾀병 부리는 건 나쁘지 않은데. 여기 밥이 식당보다 훨씬 낫잖아. 라우두이가 상타를 보러 왔지만 한식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어. 그래서 이거 유급병가 처리되는 겁니까? 라우두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한숨을 쉬었어. 돈밖에 모르는 녀석 같으니라고. 라우두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밀라 초대위가 나타나 침대에 누운 한싱이를 쳐다봤어. 그녀의 마음이 묘하게 조여왔지. 내 최고의 신병을 뺏기게 생겼네. 동료 장교가 귓속말로 상기시켜줬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채갈 거야. 밀라의 볼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어. 빨리 술을 써야 했지. 그날 밤 그녀는 연고 튜브를 들고 11호 기숙사에 나타났어.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말했어. 내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말이야. 샤워 좀 해도 될까? 남자들은 순식간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심장이 전쟁복 소리처럼 쿵쾅거렸지.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이 되고 싶었을 거야. 밀라가 젖은 머리카락과 빛나는 피부, 쭉 뻗은 다리를 드러내며 걸어나오자 마치 꿈에서 걸어나온 여순 같았다. 방 안의 모든 남자는 순식간에 길들여졌지. 밀라 대위의 말은 곧 법이었어.
심지어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비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도 말이야. 밀라 대위가 그들의 관심과 존경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짝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고 해두자. 한편 한싱위는 여전히 중요한 질문에 꽂혀 있었어. 우리 연합 최강의 전사라면 대지안을 1대1로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계속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나도 그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밀라 초대이가 강의 중이었어. 전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능을 잃기 쉽다. 전투 반사신경을 날카롭게 하려면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해야 해. 처음에는 다들 어리둥절했지만 한승위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 예고도 없이 밀라가 소리쳤지. 원지의패 1이 나와! 다음 순간 퍽! 그녀는 엄청나게 빠른 펀치로 그를 날려버렸어. 전장에서는 아무도 조심해라고 말해주지 않아. 본능적으로 피하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녀는 그에게 연고를 던져주며 말했어. 직접 발라. 그러고는 거대한 커스텀 게틀링건을 들어올리며 한싱위를 돌아봤지. 다음 훈련, 네가 날 보조해. 한싱위는 빈 탄산 음료 캔을 무심하게 공중으로 던졌어. 두두두두. 밀라가 발포하자 캔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만큼 높이 솟구쳐 올랐지. 모든 신병이 믿을 수 없다는데 쳐다봤어. 저게 사람이야? 말도 안 돼. 하지만 한싱위는 단순히 감탄만 한 게 아니었어. 그는 그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지. 단순히 깡통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 바닥에 경사면을 스치도록 샷의 각도를 절묘하게 조절한 거지. 오직 그 궤적만이 깡통을 그렇게 쏘아 올릴 수 있었던 거야. 정통으로 맞았으면 그냥 대굴대굴 굴러갔지 그렇게 솟구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호기심이 발동한 그가 미라에게 물었어. 교관님, 그 커스텀 총 진짜로 다칭을 잡을 수 있긴 한 겁니까? 미라가 살짝 얼굴을 붉혔어. 총 가치는 쓸모없지만 난 제구군단에서 실전 열병기 사용을 허가받은 유일한 군인이거든. 물론 치명타는 못 입혀도 다칭의 속도를 늦출 순 있어. 그리고 녀석이 주춤하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분대가 파고들어 끝장을 내는 거지. 교전 수칙 첫 번째 교칙이랑 똑같아. 도약 공격 금지. 이런 건 조만간 다 외워야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간단해. 다음 격투대련에서 너만의 각도를 찾아내라는 것. 미라조가 한칭위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한칭위, 날 위해 이번 라운드 이겨줄 수 있겠니? 그녀는 당연히 네라는 대답을 기대했지만 상금도 뭣도 없다는 걸 알자마자 그는 단칼에 거절했어.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미라조는 벙쪘지. 얘 지금 진심으로 거절한 거라. 기숙사에 돌아오니 다른 신병들이 수군대느라 난리가 났어. 미라 교관이 누구 짝사랑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왜 그렇게 분대장이 되려고 기를 쓰는 거야? 그때 종교관이 갑자기 끼어들었어. 아마 그녀의 오빠 때문일 거라고. 외인부대 대장이었는데 전사했거든. 그냥 그 길을 따라가려는 거겠지. 말을 다 맺기도 전에 신병들이 얼어붙었어. 누군가 내내 엿듣고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한칭위는 7기록을 상세히 진술하러 다시 불려갔어. 지장을 찍으려는 순간 분대장이 진지하게 물었지. 미라 대위가 너희 부대를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한칭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아니요, 적임자는 아닙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팀과 그녀의 안전을 위한 진실이었지. 사무실을 나선 한칭위는 곧장 훈련장으로 향했어. 대회까지 딱 15세 남은 상황. 그는 다짐했어. 이번엔 확실하게 놈들이 날 주목하게 만들겠다고. 15세는 순식간에 지나갔고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지. 규칙은 명확했어. 신병은 무딘 훈련용 무기로 공격하고 베테랑은 오직 회피만 가능. 반격은 금지. 관중석은 기대감으로 시끌벅적했지.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던 한칭위는 깨달았어. 공격이 가까울수록 베테랑의 움직임은 최소화되고 대처는 더 쉬워진다는 걸. 탕탕을 예로 들어보자고. 그가 휘두를 때마다 베테랑은 크게 피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건 공격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서 정면 승부를 피한 거였어. 하지만 결국 시간 초과로 실패 판정. 원지우 페이 차례가 되자 그가 호기롭게 외쳤지. 잘 봐라 형씨들, 내가 베테랑을 꺾는 첫 번째 타자가 될 테니. 으스대며 경기장에 올라갔지만 상대랑 눈싸움만 한참 하더니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이 녀석 기가 막힌 꼼수를 찾아낸 거였어. 안 쫓겨나고 시간만 때우면 무승부는 된다는 거지. 그렇게 버티기로 들어갔는데 베테랑이 봐줄 리가 있나? 살기등등하게 돌진해오자 원지우페이가 반격을 시도했어. 하지만 베테랑은 가볍게 피해버렸고 결국 원지우페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왔지. 쪽팔렸는지 미라 교관한테 사과하더라. 근데 미라는 그냥 웃으면서 다독여줬어. 걱정 마. 잘했어. 드디어 한층의 차례가 왔어. 베테랑들도 이 신병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거든. 거품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시간이었지. 한층이가 무기를 들고 무대에 올라서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아주 천천히 1인치씩 간을 보며 움직였지. 그러다 쾅! 예고도 없이 찔러 들어갔는들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어. 베테랑조차 허를 찔렸지.
미친 속도였거든. 간신히 몸을 비틀어 피했는데 수년간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눕는 거였어. 미라교관의 눈이 반짝였어. 아직 희망이 있어. 각도가 완벽해. 한칭위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강력한 일격을 날렸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낀 베테랑이 한칭위의 무기를 천에 떨어뜨렸어. 신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지. 그래, 그거 반칙 맞거든. 하지만 한칭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베테랑이 찰나의 순간 주춤하자 그 틈에 몸을 날려 무기를 다시 낚아챘지.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맹공격을 퍼부었어. 베테랑은 어리 빠졌어. 뭐야 이 자식, 아직도 덤비는 거야? 네가 감히 날 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한칭위의 칼이 다시 번득였어. 정확히 목표를 벤 깔끔한 일격.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가 공기를 갈랐지. 몸통 타격 유효 11반 한칭위 승리.